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 501주년이지만 500주년 기념 종교개혁지 탐방을 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는 3월 5일부터 15일 약 11일간 여정으로 다녀왔습니다. 인원은 총 27명 참석했고 5개국이었습니다. 체코, 독일, 스위스, 프랑스, 영국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라별로 이렇게 다녀온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얀 후스의 유적지 체코 타보르라는 도시를 저희가 갔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저희가 첫째 날 교회에서 월삭 새벽 예배 후에 출발해서 체코 프라하 공항에 그 체코 현지 오후 한 8시 30분경에 도착했습니다. 총 11시간 비행했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공항에서 현지 가이드를 만나서 타보르라는 이 마을로 또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날 묵었던 호텔입니다. 드보르작이라는 체코 음악가 아시죠? 그 음악가의 이름을 따서 드보르작 호텔이라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들어가니까 11시 되더라고요. 11시가 넘어서 투숙을 했는데 그래도 다음날 우리가 본격적인 일정을 할 것을 기대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몇 시에 기상했을까요? 아침 6시에 기상했습니다. 7시에 경건회하고 밥 먹고 8시부터 그냥 아주 강행군했습니다. 저는 우리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들의 체력이 그렇게 강인할 줄 몰랐습니다. 제가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곳은요, 호텔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에 있던 마을 중간, 타보르라는 마을 중간에 있던 후스 기념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체코 프라하의 후스 기념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타보르라는 마을에 후스 기념관이 있었습니다. 이 타보르라는 마을이 우리가 묵었던 호텔이 있던 마을인데, 이 마을은 야누스가 이 처형을 당한 후에 후스를 따르는 그 급진파 중에 타보르파라는 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타보르 파들이 이 도시를 세운 겁니다. 요새 도시였죠. 그래서 이 마을을 이해하려면 후스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후스는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약 100년 전쯤 보헤미아, 현재의 체코에서 활동한 사람으로서 종교개혁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영국의 존 위클리프가 있겠지만 그 위클리프가 영국말로 번역한 성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이 이 얀 후스입니다. 그래서 이 얀 후스는 그 당시 그 프라하 대학 신학 교수랑 총장을 역임했고 프라하에 있는 베들레헴 교회에서 설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톨릭을 그때 당시 부패한 것을 비판했죠. 그래서 성경만이 절대적 권위가 있는 거다. 교황이 절대적 권위가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면벌부, 판매, 성직 매매 이런 거 다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성만찬에서 그 당시만 해도 사제만이 이 포도주를 마실 수가 있었는데, 야누스는 신약 성경의 말씀에 그런 게 어디 있냐, 평신도들에게도 성찬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도 포도주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라틴어로 그 당시엔 예배를 했는데 베들레헴 교회에서 또 체코어로 예배를 집례하게 됩니다. 그런데 후스가 활동한 프라하가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후스가 이 군중에게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입장에서는요, 가만히 둘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없죠. 그래서 교황 23세에 의해서 파문을 당하게 되었는데도 후스가 주장을 굽히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로마 교회는 1414년 10월에 종교 공회, 콘스탄치 공회에 참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래 이제 후스가 암살당할 것 같아서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지기스문트 황제가 내가 너를 와도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후스는 좀 순진했나 봐요. 그 약속을 믿고 갑니다. 근데 가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면서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고통 속에서도 대의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415년 7월 6일 그 당시 종교형이죠,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화형당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너희들이 거위, 이 후스라는 지역이 거위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지역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진 건데, 너희들이 거위를 잡아서 구워 죽이지만 100년이 지나면 백조가 나타나서 유럽을 뒤흔들 것이고 그때는 죽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실제로 102년 뒤에 누가 나타납니까? 루터가 나타나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교회 앞에 붙이면서 전 유럽을 뒤흔들게 됩니다. 그래서 백조가 이때부터 루터파의 상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후스가 화형당한 후에 그 정신을 계승한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후스파입니다. 후스파 중에 온건한 후스파가 있고 급진적인 후스파가 있는데
여기 타보르라는 지역은 급진적인 후스파가 남아서 끝까지 카톨릭에게 저항을 했던 지역입니다.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후스의 초상이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타보르라는 마을의 지형도입니다. 저 아래 지역은 다 물입니다. 천의 강이 흐르는 요새고요. 이렇게 언덕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별로 안 커요. 이 별로 안 큰 도시에서 그 당시 그 교황에 맞서고 가톨릭에 맞서서 끝까지 결사항전을 해서 이 한 주식가 장군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애꾸는 장군입니다. 그 불패 명장인데 그 사람이 생존할 동안에는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그 동상이 후스가 아니고 얀 주식가라는 타보르파 장군의 동상입니다. 이 마을에서 이분이 영웅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래 시간상으로는 프라하가 먼저인데 동선상으로 이제 그 마을부터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체코 프라하로 올라갔습니다. 프라하는 후스 동상, 또 후스가 설교했던 베들레헴 채플이 있는 곳입니다. 넘겨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 154장을 다 봐야 됩니다. 준비하느라고 밤샐 뻔했습니다. 프라하의 구시가지 중심에 있는 얀후스 동상입니다. 그래도 이 프라하 시내 중심 중에 중심에 있는 거예요. 후스 동상이니까 그 나라에서 후스가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가 있죠. 후스 동상인데 저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추구해라. 화형당하면서 또 그 이제 남겼던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진리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목숨을 잃더라도 성경 말씀 진리를 추구하라, 이 말씀을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프라하 비투스 성당이라고 합니다. 1344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저 비투스 성당 앞에서 찍은 건데 여러분 추웠겠습니까? 안 추웠겠습니까? 저 먼데다가 저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유럽은 3월까지 춥더라고요. 저 눈발 날리는데 저는 우리 권사님들의 체력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성당 앞에서 사진을 멋있게 찍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후스가 설교했던 그 체코어로 설교했고 집례했던 베들레헴 교회입니다. 근데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여기가 안타깝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중축을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유럽을 보니까요, 이번에 알게 됐는데 거기는 새로 부수고 짓지는 않더라고요. 계속 그 터 위에 중축하고 중축해서 지금 베들레헴 채플이 마침 우리가 갔는데 중축 중이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문 앞에서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다 본 겁니다. 이게 독일 드레스덴으로 저희가 또 차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드레스덴 어디냐면 독일의 피렌체라고 불리는 도시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래서 바로크 양식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쯔빙거의 궁전이라는 궁전입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화장실 가는데 굉장히 애를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소변 보는데 1,300원씩 한국 돈으로 내야 됐습니다.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한국이 좋은 나라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쭈빙거 궁전 앞입니다.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건 쭈빙거 궁전 앞에 뜰의 사진입니다. 굉장히 멋있죠? 이거는 군주들의 행렬이라고 그 궁의 어떤 벽에 드레스덴 그 당시 군주들을 역사순으로 이렇게 행렬하는 것처럼 쫙 그려놓은 겁니다. 굉장히 멋있죠? 그래서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역사적인 의식이 뛰어나구나, 이걸 다 남겨놨어요. 이 교회는 프라우엔 교회라고, 물론 이제 드레스덴에 있는 데인데 종교개혁 때 가톨릭 교회에서 개신교 교회로 탈바꿈을 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바로크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지지하는 기둥이 없어도 내부에 기둥이 없는데도 저렇게 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술력이 로마 베드로 성당에 필적한다고 합니다. 굉장한 곳이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동한 것이 이제 비텐베르그입니다. 이곳은 그 루터 하우스라고 루터를 기념하는 박물관입니다. 비텐베르그 대학교 기숙사로 또 썼다고 그래요. 또 루터 집, 당시 루터 집으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기 사진에 걸린 여자는 루터 아내입니다. 카타리나 폰 보라라고, 수녀였다가 탈출해서 루터의 이제 종교개혁에 이제 찬성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죠. 생활력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겼죠. 이건 루터가 실제 살았던 집입니다. 정말 집이에요. 루터가 살았던 집 터를 남겨놓은 겁니다. 그 한쪽에. 그래서 참 독일이라는 나라 대단하다. 이건 뭘까요? 찬송가죠. 안 보이세요? 악보. 이게 그 당시 루터 교회에서 썼던 찬송가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거 루터가 실제로 쓴 친필 글씨라고 합니다. 굉장하죠. 글씨도 굉장히 잘 썼고 굉장히 빠르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겠지만 루터가 그 바르투르트 성에서 약 10개월에 걸쳐서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데 엄청난 속도로 그냥 줄줄 써내려간 겁니다. 번역과 동시에. 그러니까 루터가 천재였던 것 같아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루터의 대표적인 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것도 저서고요. 이것도 저서입니다. 예. 다음 동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여기가 바로 95개조 반박문이 붙었던 비텐베르그 성교회의 문입니다. 문이에요. 예. 저분은 우리 가이드해 준 가이드입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예. 이런 데서는 또 사진 안 찍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진도 찍었고요. 넘겨주십시오. 이게 비텐베르그 성교회의 전경입니다. 이제 자세히 보시면요, 저 성교회에 뭐가 있어요? 끄적끄적거리는 게 뭐냐면 저게 95개조 반박문을 저기다가 새겨놓은 겁니다. 원래 화재 때문에 다 소실됐었는데 후대 1858년에 프로이센이라는 나라의 국왕 프리드리 비렐름 4세, 여기 나라 사람들은 이름도 어렵더라고요. 프리드리 비렐름 4세라는 사람이 청동으로 문을 만들어서 95개조 반박문을 새겨놓은 겁니다. 저 읽었는데 이제 해석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비텐베르그 성교회 안에 안치되어 있는 루터의 관입니다. 교회 안에 관이 있어요. 이건 누구의 관일까요? 루터를 도와서 종교개혁에 같이 했던 멜랑이톤의 관입니다. 훌륭하죠. 이거는 비텐베르그 신학대학교입니다. 이게 루터가 수업했던 건물이라고 그러는데 안에는 들어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쉽게 현관만 찍었습니다. 순례자들 보이십니까? 예. 도시 중앙 광장입니다. 굉장히 추웠습니다. 예. 뒤에 보이는 게 그 동상입니다. 멜랑이톤 같아요. 다음 장 넘겨주시죠. 이게 루터의 동상이 있고 그 옆에 멜랑이톤의 동상을 도시 중앙에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어디를 가나 성당이 있고 시청이 있고 교회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루터. 그리고 여기는 성마리엔 교회, 신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 마을에서 첫 번째 독일어 예배가 드려져서 종교개혁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교회라고 합니다. 마틴 부처라는 목사님이 사역했던 교회이기도 하죠. 이거는 신의 교회 내부입니다. 저 표는 돈을 내야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데 저만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찍어드렸습니다. 예. 이건 신의 교회 측면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순례자들도 가고 있습니다. 항상 추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향한 곳이 독일의 라이프치히입니다. 이게 라이프치히 신시청 건물인데 원래 이 자리에 뭐가 있었냐면 루터와 요한 에크가 가톨릭에서 루터를 어떻게 이제 논리적으로 좀 이렇게 압박을 하려고 보냈던 어떤 교수입니다. 근데 벌집을 오히려 쑤신 것이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루터가 개혁가가 됩니다. 루터는 오직 성경만이 신앙의 기초며 교양의 권위는 성경에 언급되지 않았다. 성경에 없는 연옥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근데 에크는 너는 후수 같은 놈이다, 너도 화형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논쟁의 결과 루터는 이단으로 낙인이 찍히고 결국에 이때부터 루터가 투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집을 쑤셔놓은 셈이 된 거죠.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루터가 종신 서원을 했던 성 토마스 교회라고 합니다. 후대에 좀 시대가 지난 후에 음악가 바흐 아시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성가대 지휘를 했던 그런 교회라고도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게 바흐의 관입니다. 그래서 보고 왔습니다. 성 토마스 교회 앞에 바흐 동상입니다. 그 다음 옆에는 여기는 니콜라이 교회라고 독일 통일의 도화선이 됐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다가 그 베를린 장벽 그 무너뜨리는데 일조해서 독일 통일을 했던 그런 니콜라이 교회인데 그 교회 내부입니다.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독일 아이젠나우로 저희가 또 이동을 했습니다. 이 성이 그 유서 깊은 바르트브루트 성입니다. 루터가 파면을 받고 이제 오다가 가만히 그냥 두면 루터는 반드시 살해당했습니다. 그래서 프리드리 선제후가 루터를 납치해서 성에 가둔 게 아니고 보호해 준 거죠. 그래서 루터가 융커라는 이름으로 10개월간 숨어 지냈던 곳입니다. 1521년부터 22년까지. 이런 곳에선 또 단체 사진을 찍어야 되죠. 햇볕이 나죠. 오랜만에 햇볕 봤습니다. 정말. 예. 넘겨주십시오. 이게 성 안에 숨어 지내던 루터의 방인데 굉장히 꼭대기 옆에 있고요. 소박한 방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날을 회상하고 또 멜랑이톤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좁았어요. 방이 그렇게 넓지 않았습니다. 루터가 사용했던 의자입니다. 다음 장. 제가 감명 깊어서 클로즈업을 했습니다. 야, 여기 앉아서 루터가 성경 번역을 했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가슴이 웅크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앉아서 우리가 그 성 내에 또 그 독일인 가이드를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이 성의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이 성은 또 성 엘리자베스라는 그 분의 역사를 굉장히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독일 마부르크라는 지방으로 갔습니다. 이 성은 마부르크 성인데요, 당시 종교개혁의 두 기둥이었던 루터와 쯔빙글리가 만나서 회담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쉽게 14개의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는데 성만찬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결별을 하게 되죠. 어찌됐든 진짜 추웠어요. 이날
비가 오고 굉장히 추운 날인데 그 말부르크 성 정상에 올라가지고 바람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권사님들이 우산 피면 우산이 다 뒤집혔습니다. 근데 이 가이드분이 굉장히 순진하고 순수한 게 거기서 우리를 세워놓고 14개 그 합의한 걸 다 읽는 겁니다. 한 10분 동안 덜덜덜 이제 얼어 죽는 줄 알았는데, 또 거기서 그런 데서 들어야 우리가 기억에 남기 때문에 제가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개신교 최초의 대학 마브룩 대학입니다. 1527년 필립에 의해서 세워진 대학교인데요, 지금도 대학교 건물입니다. 대단하죠. 여기가 그 마브룩 대학교의 문이고요. 가까이서 찍은 건데 여기 우리 황덕효 목사님 여기서 공부했다고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보름스로 이동을 했습니다. 보름스는요 너무 유명한 곳이죠. 1521년 제국의회가 열린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파문장을 받고 나서 바르트부르크 성에 루터가 숨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선으로는 역순이죠. 이해가 되시죠? 1521년 루터가 재판받은 곳이에요. 그래서 루터 영향력이 점점 독일에서 커지자 로마 카톨릭 교회 교황의 사절인 알레안더가 황제 카를 5세한테 사람을 보내서 루터를 좀 어떻게 해봐라, 처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직접 견해를 들어보고 처리하겠다. 그래서 루터를 제국의회에 소환을 합니다. 근데 친구들은 말렸어요. 야누스도 그거 믿고 갔다가 죽지 않았냐, 루터 당신 가면 반드시 화형당한다. 그게 루터가 뭐라 그럽니까? 멋있는 말을 했죠. 보름수의 지붕 기와장만큼이나 많은 마귀가 있어도 나는 그곳에 가겠다. 그러고 온 곳입니다. 뭉클하더라고요. 이게 그 당시 재판 받은 그 터에 있는 그 동판인데요, 이제 저게 벼락 모양입니다. 이 뭐냐면 루터의 이 재판이 당시 그 유럽의 하늘에서 벼락이 치는 것 같은 유럽 사회와 종교계에 충격을 가져온 재판이었다.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쓰인 게 그 이 말입니다. 성서의 증거함과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들과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둘은 오류를 범하여 왔고 또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왔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이러한 말의 요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유를 했겠죠. 너의 주장에서 일부라도 철회하지 않겠냐, 이렇게 회유를 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 자리에 서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뭉클해지더라고요.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좀 이동을 해서 보름스에 있는 종교개혁 기념 동상, 저 가운데 있는 게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 후에 같이 개혁을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방사형으로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 후에 우리가 독일 하이델베르그로 또 이동을 했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게 하이델베르그 성인데요, 13세기 건축된 중세 건축의 집합자라고 합니다. 근데 성의 이제 전경을 보면요, 폭격 맞고 부서졌습니다. 근데 부서진 거를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더 멋있다고 그러면서. 근데 돈이 더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괴테가 저 성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여자들을 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화재 복원이 한창이죠. 이 이제 성에 들어오는 그 초입인데, 우리도 이런 걸 보면 배워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왜냐하면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보존에 대해서 역사의식이 있더라고요. 독일이라는 나라는 저렇게 그려놓고 계속 복원을 하는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건 그 도시에 있는 하이델베르그 성령교회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발표된 것입니다. 뭐냐면요, 아직입니다. 칼뱅주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작성된 기독교 그 신앙을 정리해 놓은 그 교리문답서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더불어 개신교의 영향력 있는 신앙 고백서 중에 하나입니다. 1563년 이 교회 성령교회에서 발표됐다고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이건 루터 탄생 500주년을 기념해서 세워진 기념 명판인데, 이건 좀 역사적인 거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독일에서 이 루터의 영향력이 커지자 교황 레오 10세는 1518년 그 당시에 루터가 어거스틴 수도에 몸담고 있었는데, 수도원 그 수도 회장에게 그냥 루터 문제를 네 선에서 자체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 도시 하이델베르그에서 어거스틴 수도회에 독일 총회가 열렸다고 해요. 그래서 루터에게 여기서 잘 얘기해봐라, 여기서 논제를 제시해봐라 이렇게 기회를 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루터가 죄와 자유의지와 은혜에 대한, 흔히 얘기해서 이 십자가의 신학을 40개 조항으로 이 도시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발표를 했다. 그게 1518년 4월이다. 그래서 기념 명판을 저기다가 세워놓은 겁니다. 이 명판에 많은, 사실 그 당시 신부들은 별로 그렇게 나이 든 신부들은
그걸 찬성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당시 젊은 세대의 사제들은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 마틴 부처 같은 사람은 여기서 루터에게 감명을 받아갖고 스트라스부르 가서 이제 종교 개혁 운동을 하게 됩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터는 이제 마지막이 되고요. 마틴 부처와 칼뱅의 도시 스트라스부르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독일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했던 루터의 영향을 받은 종교개혁가 마틴 부처가 살았던 집입니다. 스트라스부르에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처랑 그 후에 좀 시간이 흘러서 한 20년쯤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어서 또 다른 종교개혁의 중심축이 된 분이 있죠. 그 누굽니까? 칼뱅이죠. 이 칼뱅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도망해 왔던 프랑스 피난민들을 위해서 이 사역했던 교회라고 합니다. 그게 피난민 교회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종교 탄압을 피해서 와갖고 이룬 뿌띠 프랑스라는 공동체입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뿌띠 프랑스 굉장히 예쁜 것 같은데 뿌띠 성형이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어찌됐든 저 도시가 박해를 피해서 온 사람들이 세웠던 신앙적 도시입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간 곳이 스위스 쥐리히였습니다. 쯔빙글리죠. 루터와 동시대 사람으로서는 종교개혁의 어떤 두 기둥과 같은 존재였던 쯔빙글리입니다. 아까 회담을 했던 그 사람입니다. 양대 선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스위스의 개혁가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한 건 이게 이제 그 쯔빙글리 동상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권위는 어떠한 종교회의나 교부들의 주장보다도 더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은 평생 그 종군 목사로 이렇게 가톨릭과 전투를 하다가 전쟁터에서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근데 쥐리히가 이분의 이제 종교개혁 본거지인 거죠. 그래서 중심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쥐리히 가장 중앙에 있는 교회 그로스민스터 교회라고 하는데 이 쥐리히 종교개혁의 중심지구 이분을 기념합니다. 기념하는 교회입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그 문 들어가는 그 정문인데 여기에 그 쯔빙글리의 생애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새겨놓은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예뻐서 담았습니다. 쥐리 나중에 한번 가보십시오. 굉장히 예쁜 도시였는데 자유시간이 15분밖에 없었고 언덕으로 막 헐레벌떡 뛰어 올라가서 찍은 겁니다. 그 다음에 스위스, 같은 스위스 루체른에 갔습니다. 여기는 이제 종교개혁은 아니지만 문화유산을 보러 갔습니다. 빈사의 사자상,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스위스가 원래 그렇게 잘 살던 도시가 아니고 굉장히 척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은요, 몸 밖에는 자원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용병, 스위스 용병이 그 당시 용맹하기로 이름을 떨쳤는데 용맹해서 용맹한 게 아니고 그거 아니면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자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자기가 용맹으로 팔려간 곳에서 충성을 다해서 목숨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야 일이 들어오고 자녀들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자상을 보면 굉장히 슬퍼요. 죽어가면서 저게 이제 스위스 용병을 묘사한 건데 죽어가면서도 스위스 국기를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그런 것. 그리고 밑에는 그때 죽어간 그 스위스 용병들의 이름을 이렇게 새겨놓은 거라고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건 루체른에 있는 카펠교라는 다리입니다. 목조 다리 중에 제일 오래된 다리죠. 카펠교라는 다리입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 제네바로 이동을 했습니다. 칼빈의 본거지죠. 여기가 그 칼빈이 말년에 사역을 했던 생피에르 교회. 칼빈이 25년간 심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한국으로 따지면 원로 목사님 되셨을 텐데 예쁘게 나오셨죠. 이게 뭐냐면 칼빈이 직접 앉았던 의자라고 합니다. 앉아서 심을 했던 그런 의자. 이거 인상 깊어서 찍었는데요. 스위스는 연방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각 도시가 하나의 국가 개념의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위스 기랑 저기는 자기 그 스위스 기 중간에 있는 노란 기 보이시죠? 그 독수리 모양인데 그거는 자기 시의 깃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존심이 세고 자기 시가 하나의 국가처럼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인상 깊어서 찍어봤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종교개혁 기념비입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파렐, 그리고 두 번째 사람 누굴까요? 칼뱅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베제, 네 번째 사람이 존 녹스입니다. 칼뱅이 중심이죠. 파렐은 이제 칼뱅의 어떤 종교개혁에 어떤 불을 줬던 그런 사람이죠. 원래 마틴 루터의 저서를 이제 칼뱅이 영향을 받아서 개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프랑스에서 너무나 급진적으로 활동을 하니까 칼뱅은 본인은 학자고 또 이렇게 급진적은 싫다고 그래서 스위스 바젤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바젤에서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를 완성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네바로 이동을 하는데 제네바에서 이 파렐을 만나게 됩니다. 파렐이 당신이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를 쓴 칼뱅이냐, 당신이
그렇게 유명한 저서를 써놓고도 종교개혁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에 설득해갖고 같이 손잡고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제네바에서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네바 사람들은요, 그냥 교황과 그런 가톨릭에 대항하기를 원했던 거지 진짜 성경적인 개혁을 원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개혁을 원했던 이 파레가 칼뱅이 제네바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이동한 것이 어디냐면 스트라스부르입니다. 스트라스부르에서 인생의 봄날이라고 이 칼뱅이 회상을 하죠. 여기서 결혼도 하고요. 근데 이미 아까 설명했던 마틴 부처에게 스트라스부르에서 이 칼뱅이 종교계에 대해서 또 개혁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칼뱅이 자리를 비우자 제네바시가 정말 너무나 피폐해집니다. 범죄율이 더 득실거리게 되고 거지가 많아지고, 그래서 보다 못한 제네바 시의회에서 다시 칼뱅을 모셔옵니다. 그래서 칼뱅이 제네바에서 말년에 25년 동안 사역을 완수하게 되는 겁니다. 성시, 거룩한 시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알아야 저 종교개혁 기념비를 이해할 수가 있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칼뱅에게 영향을 줬고요, 칼뱅은 또 그 옆에 존 녹스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제네바 시에서 사역할 때 존 녹스가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에서 도망와서 잠깐 있었죠. 근데 거기 있으면서 또 존 녹스도 사역을 같이 하면서 칼뱅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존 녹스가 다시 스코틀랜드에 가서 세운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장로교입니다. 그게 바로 장로교예요. 그래서 칼뱅이 이 장로교 효시가 되는 겁니다. 개혁교 효시와 동시에 칼뱅이 장로교 효시도 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역사를 쫙 이렇게 한 줄로 해놨더라고요.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여기서 찍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칼뱅이 세운 제네바 아카데미입니다. 제네바 대학교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근데 칼뱅이 또 훌륭한 거는 이 대학을 세워놓고 아까 그 동상 자기 옆에 있던 그 베제라는 사람한테 이 대학 총장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한 거죠. 여기는 칼뱅이 살았던 집인데 사실 그 집 안에 건물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또 이제 증축이 되고 보수가 됐기 때문에 그때 모습 그대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파리로 이동을 했습니다. 문화유산을 보기 위해서. 이게 제네바시에서 파리로 가기 위해서 떼제배를 타는 역이었는데요, 이 칸을 코치라고 하는데 영무원들도 우리가 표를 보여줘도 칸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우리가 여기 역을 왔다 갔다 뛰는 그런 진풍경도 있었습니다. 파리에 가서 넘겨주십시오.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찍었고요. 저 뒤에 유럽인 이러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나가다가 저렇게 환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에도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전혀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달팽이 요리입니다. 제가 빼느라고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김성배 집사님 앞에서. 김성배 집사님 굉장히 잘 빼서 드시더라고요. 한 3개쯤 드셨는데 왜 안 빼지나 하고 제 걸 봐줬는데 그 안에 달팽이가 없었습니다. 없는 것 같고 제가 그 고생을 한 겁니다. 이거는 그 유명한 몽마르트 언덕 위에 있는 공원입니다. 몽마르트 언덕이요, 파리 시내에서 가장 높은 곳인데 원래 순교자 언덕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2세기에 파리가 로마 지배에 있었는데 이 카톨릭 주교들이 프랑스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생드니 일행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종교 전파하고 성당을 세워서 파리의 첫 주교가 됐다고 그래요. 생드니는 로마가 처음에는 간섭하지 않다가 나중에 태도를 바꿨습니다. 왜? 신도가 너무 많아져서 이거 가만히 뒀다가는 통치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생드니 주교와 추종자들을 체포해서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261년 전의 일이었, 기원 후 261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처형한 장소가 이 몽마르트 언덕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미술과 그런 것, 예술의 이제 어떤 중심지가 됐는데 나중에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굉장히 역사 깊은 곳이 됐는데 원래는 순교자들의 무덤이 있던 언덕이 몽마르트 언덕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게 그 유명한 어디냐? 상제리제 거리입니다. 오 상제리제 노래도 있죠. 근데 여기 카페 왜 들어갔냐면 사실 유럽 화장실이 별로 없어요. 화장실이 유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급한데 화장실 갈 수가 없어서 카페 간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 이용하고 정말 5분 만에 차 마시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길 가다가 파리에 너무 예쁜 여인들이 있는 겁니다. 상제리제 파리지행을 찍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여기는 개선문입니다. 완성되기 전에 나폴레옹이 실각됐기 때문에 이 개선문은 중단됐다가 나폴레옹이 죽은 후에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에펠탑이 가장 잘 보이는 트로카데로 광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리 가실 때 에펠탑 찍으려면 에펠탑 가시면 안 됩니다. 안 보여, 못 찍습니다. 못 찍어. 트로카데로 광장에 가셔야 됩니다. 에펠탑 가는 길 중에 멋있는 파리의 중년 남성이 계셔서 찍어봤습니다. 김재택 집사님입니다. 여기는 에펠탑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인데
한 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여기 오려고 1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굉장히 수월하게 들어온 거라 그러더라고요. 테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삼엄했습니다. 가방까지 다 까보고 막 그랬습니다. 저는 얼굴이 뭐 그래서 그랬는지 그냥 들여보내 주더라고요. 예. 이제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펠탑 위에서 바라본 시내 전망입니다. 굉장히 추웠어요. 바람이 너무 추웠습니다. 김순환 권사님 머플러 빌려갖고 제가 여성용 머플러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 정도로 추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도시죠. 런던 문화유산 유로스타를 타고 런던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고립된 선이라고 하는 칠레 이스타 섬에서 가져온 유적입니다. 그 마을 입구에 있던 수호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수호신의 뒷면인데 뒷면에 그 버드맨이라는 종교적 의미의 조각이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조각입니다. 이건 누굴까요? 이집트의 위대했던 파라오 람세스 2세, 가장 강력했던 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렇게 잘생기진 않았고 자기 선전을 저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적이 이제 영국이 엄청나더라고요. 온 세계 문화 유적은 다 갖다 놨더라고요. 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수르 제국의 사르곤 왕 때의 도성 입구에 있던 조각을 그대로 가져와서 잘라서 가져와서 붙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수르 왕이 자기 힘을 선전하기 위해서 조각한 벽화인데 엄청난 디테일이 살아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선전을 한 것 같아요. 아무리 사자가 화살을 맞았다고 한들 여러분 사자를 한 손으로 제압할 수 있습니까? 근데 아수르 왕이 저렇게 사자를 한 손으로 제압했다 이겁니다. 그만큼 왕에 대한 그 선전을 엄청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를 침공한 모습을 기록해 놓은 벽화입니다. 근데 그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각을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왜곡해 놨어요.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성경의 기록과는 다르죠. 그렇게 왜곡을 해놨습니다. 이건 이집트 뭘까요? 미라, 그 유명한 미라를 보고 왔습니다. 이건 여왕이 사는 영국의 버킹엄 궁전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런던에 있는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존 웨슬리 유적을 방문했습니다. 이거는 그 철로 역정을 지으신 분 아시죠? 존 버년이라는 분의 무덤인데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성공의 나라에서 하는 그 성공의 묘지에는 마을 묘지에는 묻히지 못하고 당시에 그 마을 외곽에 있는 곳에 묻히신 겁니다. 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존 버년의 묘인데 밑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천국을 향해 가는 십자가 지고 가는 순례장의 모양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 깊었고요. 이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게 최대한 찍은 건데 저 녹색 그 묘비 보이시죠? 그 묘비 뒤에 있는 사각형의 묘비가 바로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의 묘라고 합니다. 당시 역시 성공의 그 교구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시에는 묻히지 못하고 외곽에 묻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건너편에 있던 드디어 웨슬리 채플의 모습입니다. 존 웨슬리의 동상 뒤가 바로 웨슬리 목사님께서 목회하셨던 교회고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과 함께 사셨던 목사관입니다. 지하는 박물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게 웨슬리 목사님 동상입니다. 동상에 그 글씨 보이시죠? 자그맣게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런 표시가 있는데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사실 웨슬리 목사님은요 복음주의 운동을 참여하시면서 군중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성공회에서 당시 교구를 나중에는 미움받아서 성공회 미움을 산 것 같아요. 그래서 교구를 할당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굴하지 않고 오히려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정말 군중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50년 동안 말 타고 지구 10바퀴 거리를 돌았다고 해요. 웨슬리 목사님이 200권이 넘는 책을 쓰셨고요. 하루 평균 50이 넘어서도 32km가 넘는 거리를 말 타고 이동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위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말 위에서 식사도 하신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6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어김없이 새벽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뭉클해지더라고요. 이것은 그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웨슬리 교회에 계실 때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설교를 떠올리셨던 그런 의자라고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거 웨슬리 목사님 목사관의 식당입니다. 다른 목사님들이랑 이제 식사하시는 걸 재현해 놓은 건데 굉장히 소박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웨슬리 목사님 주무셨던 침대인데 정말 검소한 거 알 수 있죠. 옷 크기 보십시오. 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성도님들이나 내빈들이 상담하러 올 때 같이 만나셨던 응접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넘겨주십시오. 이게 임종을 맞이하셨던 조그마한 침대라고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게 저희 성도님들이 한 명씩 들어와서 다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새벽 4시에 어김없이 일어나셔서 뜨겁게 기도하셨던 그 기도실입니다. 그 사택 안에 기도실이 있으시더라고요. 여기서 한 분씩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여기에 웨슬리 채플 지하에서 존 웨슬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던 중입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웨슬리 채플 교회 안의 모습입니다. 그 성당에 비해서 단정하고도 정갈하고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이것은 웨슬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강단입니다. 그리고 웨슬리 채플 맨 앞에 그 강단 뒤에 보니까 세 글자가 있더라고요. 홀리 홀리 홀루, 거룩 거룩 거룩. 가슴이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아, 이 성결교회 정말 신앙의 선조답구나. 거룩을 그렇게 강조하셨구나. 이 측면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웨슬리 목사님 묘지입니다. 이 크지 않아요. 묘지가 정말 조그맣니다. 근데 이 묘 공간도요 6명이 나눠 쓰라고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묻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그 당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1파운드씩 나눠주라고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정말 이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청빈과 나눔과 사랑을 평생 동안 실천하다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 웨슬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제가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웨슬리 채플 앞에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사히 27명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